스토리를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황다연 그룹장님 그리고 원팀방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잘 공개하지 않았던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7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직장에서는 17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대기업의 사내 강사로서 그리고 사내 강사를 관리하는 센터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강사들은 180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이들은 전국 3천여 개의 대리점으로 파견을 나가서 회사의 신규 상품과 정책을 전달하고 그리고 상품 세일즈 방식과 실적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온라인 교육과 사내 교육 방송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강사 조직이 처음에는 3개가 있었는데 이 3개 조직이 통합되면서 제가 최초로 통합센터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다른 조직이 만나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강사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 후 전수했고 또 강사 경연대회를 자체적으로 시행해서 제가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타사와의 우수 강사 선발 대회에서 한 번도 대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정을 다해서 동료들과 즐겁게 일했고 또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직장을 통해서 누군가의 변화와 그리고 성장을 돕는 일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은 첫 직장의 상무님이 이직을 하시면서 그 기업이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니까 "세일즈 교육팀을 좀 맡아 줄 수 있겠냐?"라고 제안을 하셨고 17년 고인물이 자리를 좀 비켜 줘야 좀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과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바람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인천공항 면세점을 비롯해 전국 면세점, 백화점 매장을 오픈하고 마케팅 매니저와 판매 사원을 채용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박람회를 기획하고 브랜드를 홍보했습니다. 만삭일 때도 박람회에 나가서 직접 고객을 응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정말 즐겁게 열정적으로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조직이 커지고 세일즈 역량이 직원들에게 체득화되자 저는 인사팀을 함께 병행해서 맡게 되었는데요. 성과 평가와 보상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오너께서 직원들을 위한 이벤트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본사 카페 운영, 플립마켓, 콘서트와 같은 각종 행사와 4.5일 근무제도 구축,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 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동료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직이 여러 번 변화를 겪으면서 부득이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떠나보내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저는 제 일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마지막 면담을 하면서 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고요. 조직 생활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직장에서는 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이 일이 맞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었고 결론은 그렇지 않았기에 좋은 직장이었지만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후 지인분의 사업과 관련된 일로 추천을 받아서 소아청소년과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직 후 몇 해 뒤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아과에는 환자가 단 한 명도 오지 않는 그런 날들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원장님께서 이 어려움을 새로운 발판으로 삼고 오래전부터 원장님이 하고 싶었던 아동 청소년 발달심리센터를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마침 제가 대학교에서 교육공학과 그리고 상담심리를 전공했는데 이 전공을 혹시 살릴 수 없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 부족한 역량을 알았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 어려웠고 원장님 그럼 제가 "공부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원장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선뜻 그 자비로 대학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졸업과 함께 발달심리센터에서 임상심리사로서 임상심리 전문가와 그리고 언어재활사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발달이 늦은 유아부터 심리적으로 또 학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과 마음에 늘 무거움을 지고 계신 부모님들과 상담하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 세 번째 직장에서는 '내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후 드디어 제 삶에서 PM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박주한, 나성경 사장님을 통해 알게 된 것인데요. 사실 이 두 분은 꽤 오래전부터 잘 알던 분들이었고 12 년간 타사에서 네 빛나는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왕관을 잠깐 씌워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두 분께서 저에게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제안을 좀 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었는데 PM을 소개해 주셨을 때는 이 두 분이 제 마음에 타종을 울리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제게 최고의 스폰서님들이십니다. 남편과 저는 두 분을 만나고 나서 왜 우리가 PM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해강 랠리를 가게 되었고 랠리에서 '아 PM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 벅찬 가슴으로 밤늦게까지 남편과 함께 토의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의 현실 점검을 먼저 한번 해 보자." 하고 다음에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회사에서 계속해서 오래도록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까? 만약에 이 회사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나이를 더 먹거나 혹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 같은 회사의 임금으로 우리는 노후를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모든 질문에 사실 "아니요."라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만의 사업을 그럼 시작할 수는 있을까? 남편은 사실 평생 교육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평생 교육 기관을 한번 설립해 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요즘 대학교나 규모가 큰 평생 교육 기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사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경험이 없고 또 섣불리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토의를 이어갔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에 맞는 일을 하자.'였습니다. 정직하고 경쟁을 위해서 누구를 속이거나 비난하지 않는 일,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시너지가 나는 일, 협력을 통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력하는 만큼 보상이 정직하게 주어지는 일이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하는 일을 하자였습니다. 앞서 저는 저의 27 년의 직장 생활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직장에서는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두 번째 직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세 번째 직장에서는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저의 직업과 관련된 가치관이고 신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을 때 '아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이런 일이 바로 우리가 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결시키다 보니까 결국 저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PM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일을 하자.'였습니다. 이 네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 저의 자녀 에피소드를 괜찮다면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이는 만 9살 초등학교 3 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요즘엔 빠르면 사춘기가 4 학년부터 온다고 하더라고요. 직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사실 5살 때부터 공부를 좀 많이 시켰습니다. 학습기기, 학습지를 거쳐서 여러 과목의 보습 학원을 다니고 원어민 선생님과 화상 수업도 하고 피아노 레슨도 받고 태권도 학원 등에도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1 학년까지는 멋모르고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다 하다가 작년에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아 공부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 힘들지. 그런데 가족들은 각자 역할과 책임이 있어. 아빠는 가족을 지키고 엄마는 너를 잘 키우고 너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해. 공부는 피할 수 없는 너의 사명이야." 그러자 아이가 "엄마 사명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힘들어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을 말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타협하지 않고 묻지 않고 선택권을 주지 않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카시트 앉기, 두 번째는 양치질,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절대로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3 개월 전쯤 아이가 갑자기 미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학원 스케줄을 맞춰서 그나마 비어 있는 일주일에 한 번 그 금요일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얼마 전에 미술대회 작품을 좀 제출하기도 했는데 아이의 완성된 그림을 처음 봤는데 쪼끔 놀랐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미술대회 주제가 황금똥이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미술을 잘 모르니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림을 배운 지 3 개월 된 초3 꼬맹이가 그렸다고 생각하니까 제 눈에는 잘 그려 보였습니다. 문득 내가 PM을 해서 나의 삶에 여유가 생기면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공부, 공부." 이렇게 외치지 않고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PM을 해야 하는 이유들을 정리하면서 과감하게 남편과 저는 동시에 같은 날 퇴사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4 살쯤 되었을 때 저의 아이입니다. 지금 사진을 노출하면 아이가 좀 부끄럽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어릴 때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이제는 엄마로서 저는 이 아이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정정해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너의 사명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큰 버팀목이 되고 존경하며 또 인생의 빛과 같은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만약에 그분들이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 사명에 대한 정의를 똑같이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너의 사명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거야."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지금 열정을 다하고 있는 PM은 사장님들께 어떤 의미가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PM이라는 도구가 우리가 원하는 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행복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고 또 그렇게 도와주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것을 저보다 먼저 발견을 하셨고요.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지금도 노력 중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장님들을 만나서 저 역시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계신 사장님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싶고요.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